네, 청약통장의 배신.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.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많다는데요.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게다가 이제 가장 컸던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좀 완화해 줬다는 건데요.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내가 청약 1순위로 해서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동안엔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이 청약을 받아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팔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시장이 아주 뜨거워졌던 거죠.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다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청약을 받아서 1순위자가 이 받기만 하면은 프리미엄이 벌써 한 3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청약 1순위를 줄 수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한 프리미엄 인기는 네. 높아질 수밖에 네. 없는 겁니다. 네, 주택청약종합저축. 그런데 인기는 높아졌지만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. 농락을 당했다까지 표현하던데 어떤 근데 네. 저도 그 보도 좀 봤는데요. 그게 이제 뭐 또 그렇게 뭐 농락까지를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과장되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는데 예. 이 청약 자격에서 1순위를 받으려면은 이제 기간도 있어야 되고 뭐 무주택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피해 사례가 나온 것은 청약 기간에 있어서 자기는 충분히 3년 이상을 예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1순위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이 청약 저축에 이제 얼마씩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중간 부분 상당 구간 이 납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 피해자가. 예를 들어 2월까지 납입을 했는데 예. 뭐 좀 그다음에 한 1년간 불입을 안 한 거죠. 예. 안 하다가 최근에 예. 다시 그렇죠.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 생각에는 한다. 250만 원, 300만 원을 채웠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간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 연체됐던 만큼 뭐 8개월에서 9개월치는 너는 청약 자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연체 일수를 뺐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려났다. 그래서 청약을 못했다라는 건데 실은 저도 이 사실 자체는 처음 듭니다. 왜냐하면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 일수를 청약 자격에서 뺀다는 사실만. 근데 여기 계신 분도 그럴 테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청약통장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저 당시에 가입 권유를 했을 때는 예. 기간과 상관없이 300만 원만 예치를 하면 1순위를 얻을 수 있다. 네,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목돈으로 있었고. 250을 넣어도 되고 예. 300을 넣어도 되고 이 예. 기간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그래서 목돈 예치도 가능합니다. 그 불완전 판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그 이유 같은데. 예. 아마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체가 되는 분들이 얼마가 되나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은행에 확인하셔서 액수가 분명히 된다 하더라도 네. 기간 적용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. 이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연체를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만 원이 예치돼 있더라도 불입은 됐더라고도요. 예. 예를 들면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죠. 그 기간만큼 1순위 자격이 연기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제외된다는 거죠. 네. 자격 환산에 있어서. 네. 그러니까 다시 연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300 정도가 아니라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그 이후에 불입을 하지 않았다. 금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입 기간이 있다. 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1,000만 원까지는 보통은 예금을 안 하고요. 왜냐하면 저것은 자격이기 때문에 300만 원 선에서 넣고 이제 거의 매달 뭐 10,000원씩으로 전환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예금이 되셨다는 분들은 이제 불입액을 낮춰가지고 다시 뭐 매달수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한번 확인을 네.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과연 이게 조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중에 굉장히 당황해하지 마시고요.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가 하면 홈쇼핑에 아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. 분양권을 판매를 한다는 건데 궁금했던 거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홈쇼핑에서 정말 다른 물건 사듯이 구매하면 되는 건지 청약통장 같은 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오히려 좀 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이제 현재 분양은 이제 시행사에서 많이 작전을 짜고 프로젝트를 짜고 하게 되는데 이제 시행사라는 그 역할을 홈쇼핑이라는 것으로 이제 옮겨졌고 아마 수수료도 홈쇼핑에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예. 결국 이 시행사의 신뢰도와 이제 홈쇼핑의 신뢰도에 같은 그런 싸움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홈쇼핑으로 이제 L 홈쇼핑 같은 경우일 텐데 여기를 통해서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뭐 기존의 시행사를 통해서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. 오히려 더 보상이나 이런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홈쇼핑에 대한 워낙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좀 뭐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나. 그럴 수도 그죠? 있죠. 어떻습니까? 우리가 주의를 해야 홈쇼핑, 될 것 같은데. 네. 네.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
반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계약을 하고 반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원활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홈쇼핑 판매라고 할 것 같은데 아파트는 사실 그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일단 계약을 하면 상당히 물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건 같은 걸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